과일은 당덩어리다. 당뇨 환자는 과일을 먹으면 안 된다. 당신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거짓이라면 어떨까? 최첨단 의학이 눈부시게 발전하는데도 만성질환과 대사질환 환자는 2천만 명 이상이다. 국립암센터와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에서 7년간 암 치료제를 연구하던 류은경 소장의 최신 연구에 의하면 암과 당뇨는 증상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특히 비만은 당뇨와 암의 주된 원인이다. 그렇다면 살이 찌는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 살이 찌는 이유는 운동 부족이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다. 잘못된 식사로 인해 몸이 과부하를 겪기 때문이다. 오늘은 3일 만에 병에 걸리지 않는 체질로 바꾸는 방법을 담은 책, 아침 과일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현대인들은 칼로리는 넘쳐나는데 몸에 필요한 진짜 영양소는 텅 비어있는 상태다. 비만은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영양실조다. 누구나 한 번쯤은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배에 가스가 차는 경험을 해보았을 것이다. 완전한 소화는 다이어트 성공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다. 배부르게 먹고도 섭취한 음식이 완전히 소화되어 영양분이 에너지로 완전히 연소된다면 살이 찔 이유가 없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골고루 잘 먹어라 라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잘 먹는다를 잘못 해석해서 한 끼 식사에 다양한 음식을 많이 먹는 방식으로 여기고 실천한다. 이렇게 먹으면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 몸속에 부패한 음식물이 많이 쌓이게 된다. 문제는 화학물질이 많이 첨가된 가공식품이 몸속으로 들어오면 장 속에서 썩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마치 식탁 위의 음식을 일주일 정도 그대로 방치하여 상해버린 상태와 같다. 간단한 요깃거리로 먹는 삼각김밥이나 샌드위치에도 40여 종 이상의 첨가물이 들어간다. 특히 통조림 식품은 첨가물과 함께 변형을 일으킨다. 소화관 내벽에 점액질 보호막을 강하게 자극하고 노폐물이 늘면서 림프 순환에도 문제가 생긴다. 림프는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 소화가 덜 된 찌꺼기나 독소가 많을수록 림프관 곳곳이 막힌다. 우리 몸 전체 에너지의 80%는 소화에 쓰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잘 먹고 잘 소화시킬 수 있을까? 첫째, 식사 30분 전에 물을 마셔라. 그러면 소화관 호르몬인 모틸린이 분비되어 위 내용물을 소장으로 원활하게 이동하게 한다. 둘째, 꼭꼭 씹어서 침과 충분히 섞어라. 침은 소화를 도울 뿐만 아니라 항바이러스 기능과 충치 예방에도 기여한다. 특히 침에 들어있는 아밀라제는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데 꼭 필요한 소화효소다. 그렇다면 식사 중간에 물을 마시거나 밥을 국에 말아 먹는 건 어떨까? 다행히 침샘뿐만 아니라 췌장에서도 아밀라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당장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 다만 이런 식습관이 장기간 반복되면 췌장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 그리고 흰쌀밥, 과자, 면류 등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췌장은 넘쳐나는 포도당을 처리하느라 과로할 수밖에 없다. 췌장이 과로하여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당뇨병과 췌장암에 걸릴 위험이 있다. 만일 국물 요리가 너무 먹고 싶다면 국부터 먹고 밥은 따로 꼭꼭 씹어서 삼키는 것이 좋다. 살이 찌면서 피부 트러블, 위염, 알레르기, 소화불량 등의 증세가 함께 나타났다면 몸의 건강 상태가 나빠졌다는 신호다. 고칼로리를 섭취해서 살이 찌는 게 아니라 가공식품 위주의 식사를 하게 되면 영양 불균형으로 몸이 에너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남는 영양분이 지방으로 축적되는 이상한 상태가 벌어진다. 즉,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비만이 되는 것이다. 칼로리만 계산하는 다이어트가 실패하는 주된 이유는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필수 영양소의 부족 때문이다. 특히 칼슘은 체중 감량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다이어트의 적으로 오해받아온 탄수화물은 사실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많이 먹으면 좋지 않은 탄수화물은 빵, 라면, 국수 같은 정제 탄수화물이다. 특히 정제 탄수화물만 먹는다면 심장 기능 저하와 당뇨병 등 다양한 질병이 생길 수 있다. 염증이 많은 상태에서 칼로리 제한 다이어트를 하면 살이 잘 빠지지 않는다. 몸은 생명 유지를 위해 염증 치료에 집중하므로 체지방 분해 순위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염증부터 개선해야 자연스럽게 살이 빠진다. 염증을 개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공식품 대신 진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다.
지나친 동물성 단백질 섭취는 오히려 건강에 해롭다. 미국 의사 존 맥두걸은 동물성 단백질이 각종 질병의 원인임을 강조한다. 그는 육식 위주의 식사로 10대에 중풍과 비만으로 고생하다가 곡물 위주의 채식으로 건강을 회복했다. 동물성 단백질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섭취한 양 그대로 100% 소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단백질은 완전 연소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산물로 요산과 암모니아가 발생하는데 이것들이 몸에 쌓여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 이 부산물들은 산성을 띠게 되어 우리 몸이 이를 중화시키려고 칼슘을 지나치게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러면 어떤 단백질을 먹는 게 좋을까? 단백질은 고기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은 식물성 음식에서도 모두 얻을 수 있다. 김, 시금치, 브로콜리, 오이, 토마토, 현미 등은 모두 단백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단백질 보충제나 닭가슴살 없이도 아침 과일과 한식을 먹고 운동하면 근육량은 증가한다. 다양한 영양소가 근육 증가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런 식단은 체지방과 함께 만성 비염도 사라질 수 있다. 가공식품 첨가물들이 간에서 해독되지 않으면 혈액, 뇌, 심장 등 주요 기관으로 퍼져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지방이 쌓이지 않는 날씬한 몸이 되려면 무엇보다 간을 보호하고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비만과 질병의 근본 원인은 생명이 없는 음식을 먹는 데 있다. 과일과 채소는 효소가 풍부한 대표적인 자연식이다. 그런데 유독 과일만 당이 많다거나 살이 찐다는 편견의 대상이 되어왔다. 과일을 비만의 원인인 당으로만 보는 영양학적 시선은 과일에 깃든 생명력과 회복력을 놓치게 만든다. 몇몇 전문가들은 과일의 당이 혈당을 올린다고 말하면서 혈당 지수가 높다는 것을 그 근거로 든다. 그런데 여기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다. 혈당 지수는 실제 섭취량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수박의 혈당 지수는 높지만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양은 많지 않다.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혈당 부하 지수이다. 이것은 실제로 한 끼에 먹는 양을 반영한 수치다. 과일은 전반적으로 혈당 부하 지수가 낮다. 정제 탄수화물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지만 과일 속 식이섬유는 당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면서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것을 막아준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과일 섭취는 제2형 당뇨병의 발병 위험을 낮추고 이미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혈당 관리와 합병증 예방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과일 속 당분은 설탕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 몸에 작용한다. 당뇨 관리에는 딸기, 사과, 자몽, 키위, 체리 등이 좋다. 다만 당뇨 환자는 건포도, 통조림 과일, 멜론 등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과일 속에는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항산화 작용을 하는 파이토케미칼이 풍부하여 암세포의 생성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높여준다. 암 예방 및 관리에 좋은 주요 과일은 블루베리, 딸기, 귤, 오렌지, 토마토, 사과 등이 있다. 사과 2개에 들어있는 당분은 약 50g 정도에 불과하다. 이를 과자, 초콜릿, 라면에 들어있는 수백 칼로리의 당과 비교하면 분명한 차이가 있다. 중요한 것은 숫자에 매달려 과일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받아들이는 태도다. 아침에 과일을 먹으면 풍부한 수분과 비타민, 미네랄, 효소, 그리고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와 세포 대사를 깨우고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한다. 실제 임상 사례에서도 아침 식전에 과일 500g을 섭취한 사람들은 혈당과 인슐린 수치 안정, 간 기능 개선, 독소 배출, 염증 완화, 체중 감량 등 매우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다. 이는 과일의 당분이 혈당을 높인다는 흔한 오해와는 정반대의 증거다. 아침 공복에 먹는 과일은 간세포를 재생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음식이다. 포도, 감귤류, 블루베리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양배추, 브로콜리 등의 채소는 간의 해독 효소 생성을 돕는 설포라판을 함유하고 있다. 간 건강을 위해서는 과식과 야식을 피해야 한다. 변비는 다이어트의 적이다. 대변이 장에 오래 머물게 되면 변의 독소가 장에 흡수된다. 그러면 독소는 간에 전달되고 신장, 폐, 뇌에까지 퍼질 수 있다. 아침 과일 식사를 시작하면 쾌변을 할 수 있다. 살이 찐 사람은 대체로 효소가 부족하다.
김치, 된장, 나토 같은 발효식품과 자연 상태의 과일과 채소에는 효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다. 체중 감량은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느냐에 달려있는데 효소가 풍부한 음식이야말로 무너진 신진대사를 회복시키는 열쇠다. 새벽 4시부터 낮 12시까지는 체내의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빵과 시리얼 같은 고밀도 음식은 많은 소화효소가 필요하므로 아침 식사로는 적합하지 않다. 이 시간에 가장 적절한 음식은 과일이다. 낮 12시부터 20시까지는 영양소의 흡수가 잘 이루어지는 시간이다. 이 시간에 식전 과일 섭취는 좋지만 식후 과일은 위 속 다른 음식과 섞여 발효되며 영양소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 살찐 사람 대부분은 허겁지겁 먹는 습관이 있다. 가끔 빵이나 디저트를 먹더라도 천천히 먹어야 한다. 그러면 혈당이 천천히 상승해 살이 덜 찐다. 건강을 위해 시작한 다이어트가 때로는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되기도 한다. 특히 만성 스트레스는 활성산소가 증가하면서 혈관이 딱딱해진다. 질병이 생기는 원인의 90%를 활성산소로 지목할 만큼 활성산소는 수명마저 단축시키는 잠재적 위험 요인이다. 스트레스와 활성산소를 줄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마음을 감사와 행복으로 채우는 것이다. 과일의 9대 영양소를 쉽고 효율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은 아침에 과일로 식사하는 것이다. 아침으로 과일만 먹어도 영양이 부족하지 않다. 오히려 소화기와 면역 기능을 활성화하고 선천적으로 약한 장기를 타고났어도 튼튼해지도록 돕는다. 아침 과일 식사를 며칠만 실천해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아침 과일의 매력이 이렇게나 많은데도 잘못된 건강 정보로 과일은 종종 오해를 받는다. 공복에 바나나, 토마토를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대표적이다. 공복에 라면이나 햄 같은 가공식품을 피하라는 조언은 거의 없는데 과일만 유달리 지적을 받는다. 과일이 안 된다면 그럼 공복에 무엇을 먹어야 할까? 과연 공복에 바나나를 먹는 것이 라면을 먹는 것보다 더 해로울까? 아침 공복에 과일을 먹지 말라는 것은 근거 없는 미신이다. 만약 산도가 높은 과일 때문에 위산이 과다 분비된다면 산도가 낮은 과일로 식사를 시작하면 된다. 심지어 속쓰림이 없는 사람은 저녁에 사과를 먹어도 문제없다. 특히 사과는 장 건강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 하지만 장이 예민한 사람은 사과의 산 때문에 속쓰림이나 설사가 있을 수 있다. 아침 과일로 사과가 잘 맞지 않는다면 신맛이 적은 블루베리, 바나나, 방울토마토로 시작하면 된다. 포도는 여름철 반드시 챙겨 먹어야 할 과일이다. 포도는 해독력이 뛰어나고 지방 분해를 촉진하는 장수식품이다. 매일 포도 한 송이를 8주간 먹은 사람들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심지어 3일 정도 포도를 배가 부르도록 먹으면 몸속 해독 효과를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삼시세끼 배부르게 과일 식사를 3일 정도만 해도 허리둘레가 줄고 피부가 좋아진다. 또한 소화효소의 낭비를 줄여 노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특히 파인애플, 키위, 딸기 같은 과일은 효소가 매우 풍부해 소화 기능이 약해진 사람이 식전에 먹으면 소화를 돕는다. 만약 식사로 고기를 먹을 예정이라면 30분 전에 파인애플을 미리 먹어두는 것이 좋다. 하루 종일 과일 식사만 하는 원데이 클렌즈도 매우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과일 다이어트는 일시적인 체중 감량이 아니라 체질의 변화를 이끄는 탁월한 식사법이다.